쌤이 그때 시간이 좀 많거든요. 애들 시험이라서. 마저 나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있어요. 이 차 부등식 아까 해로 모든 실수 갖는 경우 봤죠?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는 네 가지 부등식이 있어.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닐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이번에는 0보다 크다는 걸 가정하면 안 돼요. 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는 게 확정이죠. 그럼 이 친구 생각해봐. 항상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이해되니? 어떻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아무리 밑에 있어도 언젠간 위로 올라오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0보다 커지는 함수값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뭐 해야 돼? 위로 블록해야 된다는 거지. 위로 블록해야 된다. 이 친구부터 가볼게. 얘가 0보다 항상 0보다 크대. 그러려면 조건이 뭐야?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어야겠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 그 조건인 거야. 이해돼? 쉽게 얘기하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얘는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는 접하는 것까지 용서한다 이런 거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다음은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얘는 일단 어디로? 위로 볼록이어야 돼.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판별식은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나면 안 된다. 다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까지 허용?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쉽죠? 네.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다음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가 0보다 큰 x값이 없다는 거지. 맞니? 얘가 0보다 커지는 x값이 없어. 그럼 모든 x값에 대해서 너의 값은 0보다 어떻단 뜻이니? 작거나 같다는 뜻 맞니?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조건이 얘야. 얘가 해가 없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질 때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 안녕하세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모든 해는 다 어디 있다는 거야? 0보다 0보다 얘들아 0보다 크다의 해가 없다니까? 그러면 0보다 어떤 곳에 해가 다 뭉쳐 있다고?
작거나 같다에 뭉쳐 있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없어. 그럼 0보다 작은 거에 해가 모두 다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랑 조건이 같은 거야. 얘가 0보다 작다가 모든 실수라는 뜻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0보다 작다야. 그럼 얘가 0보다 작다가 해가 없으려면 모든 해는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없으려면 0보다 큰 것이 해가 전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쓸만하죠? 다음은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쌤 1차에서 미리 했어요. 연립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해결하여? 수직선을 그려 해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있겠지? 자, 912번입니다. 보이니? 여기 있어 여기. 아우 칠판 좁아갖고 그냥. 연립 2차 부등식 맞나요? 네. 연립 2차 부등식이 뭐예요? 연립된 부등식 중 최고 차수가 2차인 걸 말해요. 그럼 1차, 2차가 있고 2차, 2차가 있죠.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풀이를 분리하잖아. 근데 부등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수직선 그려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식. 4x 플러스 10이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x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네요. 밑에 있는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2x, x,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러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연립부등식에는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공통범위죠. 이렇게. 따라서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4 이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2차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1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인수분해 해봅니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밑에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네요. 그럼 위에 있는 친구의 해는 뭐가 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수직선.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2. 그럼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네요. 2 미만 또는 5 초과. 공통범위가 여기 있죠. 따라서 해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연립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는 알 수 있는 거지. 아,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는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고 하나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부등호겠다. 물론 방향은 알 수 없어요. 유추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x 플러스 5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잠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두 가지 단계로 풀기로 했어요. 첫 번째,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그래프 추론. 이렇게 풀기로 했어. 근데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은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외우기로 했다. 그치? 그래서 표를 그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해를 외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이야기를 해봤어.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n 0이 아니어야겠고요.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n 0보다 커야 해요. 그 다음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해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접하는 것까지 괜찮아. 0보다 작다는 위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위로 볼록이면서 접하는 것까지 용서하겠다.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은 얘가 0보다 크다가 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0보다 큰 게 해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디에 해가 뭉쳐있다?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가 뭉쳐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조건과 똑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해가 없다는 건 모든 해가 어디 있다? 0보다 작다에 있다. 따라서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0보다 작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작거나 같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다음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배웠죠. 연립 2차 부등식 어떻게 푼다? 또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수직선을 그려 해결한다. 그냥 외워 얘들아. 수학이라고 너무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세요. 연립 2차 부등식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 이거는 뭐 여담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원에 가면 3차 부등식도 배우고 4차 부등식도 배우겠지. 그럼 그 친구도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냐?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때도 있겠죠. 바로 보이면 그냥 바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도.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봐봐. 이거 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있겠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말아야 돼? 안 그려도 되지. 어떻게 파악하는 거야? 아, 연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수직선 그려서 해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얘가 1을 포함한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너의 해에 1이 포함된대.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2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갑니다. 이제 이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어떠한 유형을 배워볼 거야. 2차 방정식의 유형을 배워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너의 두근이 여기를 k제곱으로 바꿀게.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어떻게 풀까?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가져와 볼게.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있어.
는 0이래. 그럼 너의 두 근 사이에 7이 있대.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 부분 사이에 7이 있다고. 그럼 부분은 7보다 한 근은 7보다 작고 한 근은 7보다 그렇죠. 한 근은 7보다 작고 한 근은 7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파악할 거냐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갑니다. y는 얘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일단 두 근이 무슨 근이라는 거죠? 실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근인가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두 근이 같아도 되죠. 그렇지? 그럼 두 근 다 양수라는 것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그렇지. 잘했어요. 크거나 같다. 그럼 x축과 어떻게 된다? 만난다 이 얘기 아니니?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중요해지지? 0의 위치가 중요해져. 이해돼? 이게 두 근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 보자고. 0이 이쪽에 있어 달라. 이런 얘기지. 그럼 두 근이 양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뭘 생각하면 돼? 0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지. 그럼 0이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또 이해 못했는데 가만히 있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몇 번 얘기해야 되냐 준우야. 어? 그러다 또 얼타다가 다른 애들 이해하고 또 혼자 넘어갈 거야? 응?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말이 어렵나? 그래서 소외된다니까 그러다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두 근이 양수라는 말이 되지 않냐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의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 아니냐고.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 지금. 그러면 저 x 그럼 k제곱인가? 저기로 따지면 0 대입하면?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0이 여기 있다는 걸 보장해 주냐고. 아니지.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알파 베타와 0의 대소 비교를 해야겠지. 그럼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누구냐면 2차 함수의 축이라는 거야. 2차 함수의 축이 0의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알파도 얘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왜? 왜 그럴까? 봐봐. 축이 여기 있는데 0이 여기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아니지 안 돼.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미치겠네. 또 시작이다. 우리 보규씨. 미치겠네. 보규야. 내가 밝히고 싶은 것과 성립하는 것은 다른 거야. 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난 지금 얘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걸 밝히고 싶은 거야. 거기로 가고 싶은 거라고. 근데 0이 여기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두 근이 양수인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이해 못했지? 이해했어? 정신 차려. 저 봐. 나 지금 얘인 걸 밝히고 싶어. 그래서 두 근이 양수가 되어야 하잖아. 그럼 일단 실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맞아?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뭘 사용했지? 실분이 되어야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야, 듣고 있냐? 왜 크다고 나와? 크거나 같다라니까? 아니 그거라. 왜 그럴까? 다음 알파와 베타가 여기 이렇게 있다 가정해봐.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인정이야? 그럼 얘네가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0이 여기 있다 가정하면 함수값이 여기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고? 0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럼 k제곱이 0보다 커야겠지. 이해했어?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큰 건 여기도 있지만 이쪽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함수값이 0보다 큰 건 알파보다 작은 쪽도 있지만 베타보다 큰 쪽도 있지 않냐고. 아. 있네요. 그러면 0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거라고? 축을 사용할 거라고 우리. 이해해? 안 해? 축을 사용할 거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왜 축을 사용하면 확실하게 되는 건지 모르는 상태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지금. 그러면 축이 자 이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간다. 축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해보자. 축이 0보다 커. 축이 0보다 큰 쪽에 있다고. 그렇게 가정해보자고. 축이 뭐야 지금? 2분의 k지. 2분의 k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게. 됐어? 자 그러면 쌤이 아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알파 베타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근데 축이 0보다 크다며. 그러면 사실 축만 0보다 크고 축만 0보다 크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된다니. 이거 안 되지. 생각을 안 하네. 미치겠네. 이미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해놨잖아.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지. 여기 0보다 작은데. 여기 함수값이 0보다 작은데잖아. 이번에서 이미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얘기해놨잖아. 이해하고 있어? 그럼 이 세 개면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다는 게 성립이 되지. 이해가 돼? 쌤 지금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불러. 중요해. 어려워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교육과정이다시피 시험에 나오는 곳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 잘 들어. 첫 번째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a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할 거야. 너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야. 만약 이런 조건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아까 쌤이 p 값으로 뭘 쓴 거야? 0을 쓴 거야 그냥. 0.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겠냐는 거야.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안 풀면 못 푼다는 뜻이야. 2차 방정식 문제지만 2차 부등식 개념이 응용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다루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두 근이 p와 대소 비교가 됐지? 그럼 허수가 아니란 뜻이잖아. 실수란 뜻이지. 대답을 해봐 제발.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몇 번 얘기야 도대체 시험. 아니 지금 수업 몇 번째인데 이래.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아는 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모르는 걸 대답 안 해야 내가 그걸 알아챌 거 아니냐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애가 아니라 네. 알겠지? 유치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맞아? 네.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죠? 두 근이라고 했어. 그럼 중근을 가져도 괜찮겠지? 예. 입 열으라 했지. 몇 번 얘기해. 그 다음 이렇게 x축을 그어볼게. 그럼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쌤이 해볼게. 따라오고 있니? 쪽팔리니? 대답하면? 왜 그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답이. 다음 편리성을 위해서 이 친구를 fx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를 만족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P가 왼쪽. 여기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래야 두 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p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알파보다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가 돼? fp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그러한 p는 여기에만 있냐고. 여기에도 있지 않냐는 거야. p가 0보다 크다면 이쪽에도 위치할 수 있지만 이쪽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를 같이 할 거야. 두 번째가 뭐겠어? 두 근이 모두 어떤 값보다 작다. 얘도 여기까진 똑같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겠냐는 거야.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함수값이 0보다 커?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두 근이 p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뜻이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두 근이 얘보다 작다는 뜻이 되지 않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이 지금까지는 조건이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둘을 구분시켜 주는 게 누구라고? 바로 축의 위치라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 예. 그러면 여기서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여긴 몇이야?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럼 얘는 p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는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 작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니? 야, 처음에 이걸 보면은 쌤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한쪽으로 몰았으면 안 돼요? 그게 좀 더 이뻐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등호 실수를 해. 부등호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이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 이해되니? 그냥 이렇게 x축 대소비 이렇게 쭉 가면 왼쪽부터 이렇게 쓰면 좋다고 이렇게. 그래 안 헷갈려. 이해됐어? 이 세 개면 되는 거야 이제. 쌤 얘 뭐야 이거? 판별식이지? 이거 무슨 값? 함수값이죠? 이거 뭐예요? 축과의 비교죠? 그래서 근의 분리는 외울 때 파남축이라고 많이 외우게 되는 거야. 파남축 이렇게 외워요.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실근의 부호보다 근의 분리를 먼저 하고 있어요, 저. 이해되니? 자, 두 근이 p보다 크고 싶어요. 첫 번째, 이해를 하세요. 두 근이 p보다 크다, 대소 비교를 했다는 건 무슨 근이란 뜻이죠? 실근이란 뜻이에요. 그럼 판별식이 나와야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만약 저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용하게 될 거야. 나중에 응용 심화에서는.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p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 사이드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사이드에 위치한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따라서 fp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을 것이고. 근데 0보다 크다 하면 1, 2번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제. 그치?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쌤 양 뒤가 근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있다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뭘 때려야 돼? 축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너가 p보다 어떻다? 더 큰 쪽에 있습니다. 하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 축이 이 P보다 작대 그럼 나는 P보다 두근이 더 작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예. 다음 마지막입니다. 3번이에요. 두근 사이에 얼이 있다요. 뭔 말이야 이번에는? R이에 알파 두 근 사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두근이 0보다 작다. 아니 그 뭐냐? 두 근의 사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두 근이 7근이면서 다르다는 뜻이지. 서로 그치, 다르다는 뜻인 거야. 알파와 베타 이렇게 나뉘어야겠죠? 네. 그럼 나 저기도 안 쓴다. 일단 들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할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건 얼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어? F 얼이 0보다 그렇지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네. 맞아? 그 다음 축의 위치는 어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축이 R보다 크든 작든 뭔 상관이야 지금. 그냥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사이. 얘가 이 축을 가져오려면 언제 가져오면 되냐면 R이 알파에 가깝냐 베타에 가깝냐 이야기를 할 거면 축을 가져오면 되지. 지금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아니잖아. 그냥 두근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니까 얘는 축이 필요가 없어. 됐어? 그럼 얘는 쓰지 마. 판별식이 0보다 크고 FR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 근데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게 이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가능한 일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음수값이 존재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얘 근이 뭐야? 0과 3이야. 그럼 얘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 판별식 한번 써볼게 쌤이. 9 맞지? 0보다 크니? 1 대입해봐. 마이너스 2니? 0보다 작지? 근데 얘가 성립하면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미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넬이 꽂았다 왔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고. 아, 네, 그렇죠. 그럼 얘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얘와 얘 중에 뭐가 더 타이트한 범위냐는 거야. 뭐가 더 좁은 범위냐는 거야. 우리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굳이 둘 다 쓸 필요 있냐고. 얘기했지. 근데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FR이 0보다 큰 범위는 그거보다 안에 있는 범위라고 얘들아. 그렇지 않니? 그럼 어차피 해가 뭐가 돼? 이게 해가 되지 않겠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공통 범위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쓰지 않아. 그래서 얘는 얘 하나면 족해요. FR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되는 거야. 저게 해인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왜? 어차피 쟤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뜻이야. 자, 문제 한번 볼게. 이 근해 분리가 많이 어려워. 자, 918번이야. 어때? 제가 실근의 조건을 안 하고 넘어온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혹시 이해가 되나? 얘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이거 여러분 사실 그 개념에서 보면 실근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근해 분리보다도 실근해 조건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말 아니냐고. 사실 실근해 조건은 근해 분리에서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그냥. 이해되니?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뭐야? 두근이 모두 0보다 작다는 뜻이야.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뭐야?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0, 0, 0만 넣으면 실근해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전 실근해 조건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설명은 할게요. 일단 0보다 크다로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4분의 d 써도 괜찮겠지? 부호만 쓸 거니까 1-k -c. 넌 0보다 크거나 같다. 판함축. 이번엔 함수값이야. 어디서의 함수값?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잖아.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야. 0 대입하면 몇이야? k 플러스 2야. 넌 0보다 커야 해요. 다음 여기까지 하면 두근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두근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축을 가져오는 거야. 축이 몇이지? 1이죠. 1은 0보다 크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조사하면 된다는 거야.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고 세 번째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응? 다음 919번이야. 자,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두근이 모두 0보다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값 f0이라고 그냥 쓸게. f0이 0보다 커야 한다. 그 다음 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해볼게.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계산에 집착하지 마. 계산에 집착하지 마.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세요. 그럼 F0이 몇이야? 1이지. 이게 당연한 거야. 0보다 크다. 다음 축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너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일단 담갔어. 발을 담갔어. x축 밑으로. 접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 그러면 0이 이쪽이나 이쪽에 있다. 근데 축이 0보다 작아? 그럼 여기가 0이구나. 그래서 두근이 0보다 작다는 걸 밝혀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대답 또 하나네 저거 준우. 언제까지 얘기할래? 나 버려버린다. 그럼 이 친구 전개할 수도 있지만 바로 써도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될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그냥 k 플러스 1이 어떻다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절대값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전개도 돼요. 전개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거 2의 제곱이잖아. 이거 합차공식 써도 되죠. 아무튼 첫 번째가 k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다음 밑에 얘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큰 거지? 그럼 k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부등식 쓰는 거야. 부등식.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다음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가 여기네.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결론적으로 풀이를 외우면 편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예. 920번. 이번에는 두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럼 무슨 말이야?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그럼 뭐만 하면 돼? 우리는 함수값만 하면 돼. 0에서의 함수값 뭐야? k제곱 마이너스 1. 너가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k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인 거야. 자, 제가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써볼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1. 너가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가 되죠. 아 8인가요? 마이너스 한번 곱하고요. 인수분해 되니? 네 됩니다. 돼요? 예. 안 되는데? 완전. 근해공식 씁니다. 3분의 2 풀마 루트 28이죠. 얘 대충 몇이지? 5.xx인가? 그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xx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xx부터예요. 그죠? 이렇게 양쪽 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3분의 7.xx는 2.xx지. 그럼 결국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해 보라고.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 범위를 구할 거면 얘만 구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항상. 이런 얘기야. 다음 923번이야. 자, 2차 방정식이 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대. 무슨 뜻이야?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두근이 3보다 작다를 동시에 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두 번째 함수값이죠. 1 마이너스 f라고 할게 그냥. f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다음 축이지. 축 몇이야? 2분의 k 마이너스 1이지. 너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때리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둘이 동시에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건 어때? 만약에 이 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두근 이제 문제 이렇게도 나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 이해한 거거든.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얘가 만족하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이제.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두근은 2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얘는 이거면 끝나는 거야. 얘는 판별식과 축이 필요가 없어져. 왜? 얘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생각해봐.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으니까 판별식 쓸 필요 없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맞나요? 그 다음 F2가 0보다 크죠?
2가 여기 있겠냐? 2면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축이 또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 1이 축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처럼 이 세 개가 이제 섞일 때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뭐가 몇 번과 몇 번이 섞였어? 1번과 2번이 섞인 거야. 그지? 근데 만약 3번이 섞여 있다면 뭐만 하면 끝이다? 함수값 하나면 족한다는 거야. 판별식과 축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럼 이제 실근의 부호도 한번 볼까요? 실근의 부호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대박.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는 말과 같다고요? 보다 얘가 F0이 되죠. F0이 뭔데? C 아니야? 네. 맞아? 0이 범위시죠. C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애시당초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지 않았니? 네. 그럼 A분의 C는 0보다 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도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고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얘가 근의 분리에서 뭐에 해당해? 함수값에 관련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걸 그냥 니들이 알아보기 쉽게 근의 분리를 배우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느낌으로 실근의 부호를 배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과감하게 스킵했어요. 근본부터 하려고. 그 다음 두 근이 부호가 반대면 얘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하나로 끝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얘네 둘은 그에 반해 판별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축 해야 되지. 이 축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근데 이거 2 지우면 뭐야 이거? 두 근의 합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너는 0보다 크고 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2차 방정식 개념은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43분까지 쉬겠습니다. 짧게 했죠? 근의 분리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2차 부등식이 중간고사 단원에 나오는 학교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되냐면 여러분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이 기말 단원이에요. 기말. 중간에 안 나오죠. 그러면 중간고사 때 부등식을 만나면 그건 100% 뭐라는 거야? 1차 부등식일 거라는 거야. 왜? 1차는 중학생 때 배웠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줘. 중간고사 기출을 보고 있어. 아니면 너희들이 실제 중간고사를 봐. 근데 부등식이 나와? 근데 2차항이 나와? 그럼 무슨 뜻이야? 2차항이 나왔다는 거 무슨 뜻이야? 사라질 예정이란 뜻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2차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판별식을 쓰고 싶어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k제곱이 나오죠. 그럼 뒤에는 4분의 k가 이렇게 상수항에 등장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해서 4 곱하면 k제곱이 되도록 k제곱 이렇게. 항상 2차항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기말에 오면 판별식이 k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2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두 이차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fx, g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나눠서 너와 너를 곱했더니 0보다 크다는 뜻이죠.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부호가 같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근데 허수가 존재할 수 있으면 얘긴 달라져요. 그렇지? 허수가 존재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함수값이니까 무조건 실수죠. 지금 둘 다 0보다 곱했을 때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디야? f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 거나 또는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 볼까요? fx가 0보다 큰 곳은 a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가 되겠죠. gx가 0보다 큰 곳은 b보다 크고 d보다 작은 곳이에요. 그럼 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어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고 c보다 작다예요. 다음, 둘 다 0보다 작은 곳을 한번 볼게요. fx가 0보다 작은 곳은 a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곳이죠. gx가 0보다 작은 곳은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죠? 이건 계속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죠. 되니 안 되니? 됩니다. 이해되니? 아, 네, 틀렸네 여기 위에. 쭉 가는 거지? 0부터 D까지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죠? 5번이 답이네. 5번이. 다음 927번. 2차 부등식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그럼 뭐 해야 돼? 전개하고 다 좌변으로 넘겨야지 뭐.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x니까 10x 빼면 8x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네. 인수분해 되네요. 얘가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 되는 건 3분의 1이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안에 들어간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네요. 답은 3입니다. (932번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나와요. 자, 저번 시간에 1차 부등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포함되는 부등식은 간단하냐 간단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값 안에 1차가 나오면 그냥 간단하다고 보면 돼요. 절대값 안에 2차가 나오면 또는 2차항이 나오면 간단하냐? 간단하지 못해요. 2차가 나오면 그냥 간단하지 못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2차가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주시는 것이 맞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은 계산이니까. 다음 935번입니다. 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어. 너의 해가 얘래. 그럼 이 친구가 뭐다? 경계잖아, 경계.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x 플러스 3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3도 경계로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럼 얘가 0보다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작다의 해가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얘. 0보다 작다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인 a는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하니? 그럼 a가 0보다 어땠다는 뜻이야? 작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등호 반대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a 쓰고 얘가 a가 0보다 크다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칙이 뭐랑 같은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 상수항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상수항을 조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럼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럼 몇을 곱해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6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럼 a 값 6이고요. b 값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플러스 b 구하래. b 값 구해야 돼? 아니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러면? 그 뭐냐 이번에 아까 아니죠 그 1은 대입해도 그렇죠. 여기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렇죠? 이해하니? 네.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답은 마이너스 1이 돼요.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그 거의 웬만한 모든 문제들은 개수를 보통 정수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가 갑자기 2분의 1 이런 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지금 인수에 이런 애들이 있지. 그럼 얘는 뭐가 곱해질 확률이 높아? 3이 곱해져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얘는 2가 곱해져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이런 6의 배수가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 x-4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왔어. 최고차항 개수 가장 유력한 게 누구야? 4야 4. 4. 아니죠? 8이죠. 넌 최고야. 8이 맞죠? 4 곱해지고 2 곱해져야 되니까. 다음 940번입니다.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요거래. 그럼 fx 뭐라 쓸래? 식작성 할 수 있겠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9 최고차항 개수는 0보다 커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이런 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 해가 뭐냐? 잘 봐. 최고차항 개수가 변해? 아니요. 변해. 2x 플러스 1이잖아. 2. 그럼 여기 최고차항 개수는 4a가 돼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부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잘 이해해봐. 얘들아, fx는 0의 해가 뭐야? 2랑 얘랑 얘 아니야? 네.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결국 방정식 문제야, 이 문제는.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부등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푸는 게 맞아. 너네 방정식이 편해, 부등식이 편해? 방정식이 편하단 말이야. 웬만하면 방정식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차수가 낮은 방정식으로 최대한 유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f 2x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 문제는. 근데 너의 두근이 뭐라고? 2랑 9랬지? 그러면 얘가 며칠 해야 돼? 2나 9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 x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x가 몇이야? 2분의 1이거나 4다 이런 거야. 따라서 얘 해는 뭐가 나와? 2분의 1 초과 4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기본적인 풀이는 뭐야? 여기다가 2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지. 바보 풀이야, 바보 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다음 941번이야. 그럼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얘래. 0보다 작다인데 해가 어때? 크다 느낌으로 나왔지?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다는 뜻이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게 fx죠? 근데 f 뭘 구했어? 마이너스 x를 때려 넣었어, 이번에는. 그럼 뭐야? 최고차항 개수가 부호가 그럼에도 절대 바뀌지 않아. 왜? 마이너스 x면 어차피 둘이 마이너스 상쇄돼요. 그지?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니? 아 얘가 양수니까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여기 와서 한번 보여주는 거, 다시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이 친구는 그럼 이제 하나 정립했네. 여기에 어떤 1차식이 나오면 최고차함계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부호가 변하지 않는구나. 부호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너는 0이나 너는 0이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너는 0이나 너는 0이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근이 달라지잖아. 얘들아, 쌤이 진짜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어감으로 너네한테 트릭을 주는 걸 되게 많이 해. 얘가? 네, 정확히. 그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알겠지? 그런 거에 낚이는 게 이런 말투에 낚이는 거야. 이런 어투에. 이런 문어체에 낚이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쌤이 계속 트릭을 주니까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돼. 그럼 너는 0의 근이 뭐야? 마이너스 4와 3이야. 그럼 너는 0의 근이 뭐야? 4와 마이너스 3이겠지. 따라서 근이 뭐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거 반대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4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이 빼봐. 7인가? 그럼 답은 마이너스 1, 6이 되겠죠.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을 땐 플러스 1이고 둘 다 등호가 없을 땐 마이너스 1이고 등호가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943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 이 친구가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래. 그럼 이거 해가 뭐야 지금? 이렇게 됐지? 해가 뭐야? 많이들 이제 루트 3k보다 작고 이지랄을 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행위는 3k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이걸 밝혀야 돼요 일단. K가 자연수.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해가 없어요. 그죠? 이거부터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야 쌤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3k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x는 마이너스 루트 3k보다 크고 루트 3k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이해돼요? 절대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을 꺼요. 모르겠으면 수직선이야 부등식에서. 근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 뭐야? 0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를 띈다는 거지. 그럼 일단 정수 x 일단 0이 있죠. 그럼 0 빼면 6개지. 그럼 양 사이드로 몇 개씩? 3개씩 있다는 거네. 그럼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1, 2, 3이 있다는 거네. 그럼 4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루트 3k는 3과 4 사이죠. 여기서 아니요 하면 안 된다 했어. 이래놓고 등호 체크하는 거야 이제. 얘가 3이어도 되니? 그럼 3을 포함하게 돼? 안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은 안 되죠. 4는 돼요? 안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다 뭐 할까? 제곱해버려요. 그럼 3k는 9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럼 k는 뭐보다 커요? 3보다 크고요. 뭐보다 작죠?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아요. 대충 몇이죠? 5.xx죠. 그럼 가능한 자연수 k는 뭐 있어요? 4와 5가 있네.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947번입니다. 자, 이 2차 부등식, 처음에 2차 부등식이래지? 그럼 처음에 해줘야 되는 행위가 있어. 뭐야? A는 마이너스 2와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앞에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따로 살피고 가야 돼. 알겠지? 2차 부등식인 경우와 2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 A는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해를 한 개만 가지래. 뭐죠 이거? 그 특수해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치? 접해야 돼. 판별식 9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너가 0이어야 합니다. 3의 제곱이요. 그럼 A는 마이 풀마 3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a가 1인 때와 마이너스 5일 때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물론 이거 그냥 대입해갖고 풀어도 돼. 뭔 말인지 알아? 이제 대입해서 둘 중에 가능한 거 풀면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지금 이런 형태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 그치? 얘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만 딱 땡겨 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거 부호 보이지? 크거나 같다는 약간 이 파지티브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파지티브. 그러면 여러분 얘가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봐봐.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한 개 가져, 해를. 내가 외우는 방법이야.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이 최고점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됐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가져와야 이런 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얘가 양 느낌을 가지니까 얘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답은 1번이에요. 확인까지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얘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만 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근이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될 거야. 모든 실수. a1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게 될 겁니다. 다음 951번입니다. 이 차 부등식 저 친구가 해를 갖도록 해달래요. 해를 갖도록 하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것으로 나누어야겠죠.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지금? 해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가 0보다 크면요? 항상 해를 가져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일단 근으로 가져가야 돼요. 1, 2번은 그런 허수를 지금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1, 2번 선지는 이것도 못 찾는 애들은 이것도 구분 못 하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해가 있어 없어? 없어. 0보다 큰 거 찾잖아 지금. 따라서 이건 무슨 식이야?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지. 그치? 판별식 써볼게요. 1-a제곱 너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줘야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죠.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오니?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얘 또는 양수.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모르겠다고 안 알려주면 전 그냥 가요. 955번.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0보다 작다지? 그럼 얘 어디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a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별식 써야겠죠? 9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4a 마이너스 15. 혹시나 아직 이 반판별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충분합니다.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위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풀겠습니다. 이거네. a 곱하기 a 플러스 3이죠. 이렇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되죠. 정수 a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외워서 풀면 됩니다. 다음 961번입니다. 자, 상에 쫄지 마세요. 자,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행위가 뭐죠?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치환. 판별식. 앞에 계세요.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부터 체크합니다. K가 3일 때와 3이 아닐 때로 나눠야 돼요. K가 3이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나요? 맞아요? 네. 성립하나요? 알았어.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K가 3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에 포함시켜야 되죠.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요. 뭔 말할? K가 3이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럼 얘는 X에 무엇을 넣으면 성립하지? 무엇을 넣어도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K가 3일 때 성립한다는 거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맞으니까. 그럼 K가 3이 아니면 이제부터는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꺾었을 때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된다는 거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위로 볼록이어야겠죠? K-3은 0보다 작고요. 등호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야.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야. 이건 외워야 풀 수 있는 거야. K-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3 이렇게 되네? 나 혼자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맞아? 어? 맞냐고 아니냐고. 맞아? 나 혼자 푸는 거 맞냐고. 아 그게 같이 하는 거야? 예. 어?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 지금? 몰라. 뭐라고? 무슨 식? 판별식? 너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만족하려면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 그래서 K-3이 0보다 작지 않냐? 그럼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 허용한다.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접하거나 만나지 말라. 다 얘기하면서 하고 있어. 그러면 K-3이 0보다 어떻대? 작대. 이것도 해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유비 전개죠.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플러스 2K 마이너스 6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 K는 1 이상 3이야. 근데 여기였다고 하니까 K는 1 이상 3 미만이구나. 됐어. 다음 중수. 인수분해해야겠네. 선생님이 인수분해 도를 따르라고 했어. 인수분해 도 첫 번째는 공통 인수지.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이 중수야.
인수분해가 훨씬 빨라지죠. 사실 이게 뉴비야. 이게 유비라고? 어. 그거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는데 병신이야. 전 다행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따르는 거잖아.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 쌤은 학생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그럼 인수분해도를 따르라고 했거든. 초보면 초보일수록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규격 외의 인간인 거야. 사실 쌤 입장에서는. 알려준 대로 안 하고 그냥 중학생 때 내가 답습했던 그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 그거는. 그건 고등수학에서 인수분해를 저랑 학습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앞단원 학습이 안 된 학생으로 보는 거지. 아무튼. 근데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K가 여러분 이게 0보다 작다 하지 않았어? 네. 맞지? 그럼 이거 K-3으로 나눌 것 같은데 나 같으면. K를 3으로 K-3으로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오 0보다 작은 걸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 아니야? K가 1 이상. 그럼 합치면 1 이상 3 이하. 3 미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고. 답이 뭐야? 범위가 뭐가 아니 밑에 그 등호 응? 밑에 조금씩 여기서 3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별표 962번. 자, 유형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읽어봐. 시작. 제한된 범위라고 나와 있지. 제한된 범위라고 나와 있어. 잘 들어. 우리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기로 했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외워서 풀기로 했지. 그 이유가 뭐였지?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이었어. 맞아?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그냥 풀어도 돼. 근데 범위가 제한이 된다. 잘 들어. 잘 들어라. 지금까지 아는 거 다 집어치우고 쌤이랑 배우는 것만 생각해. 자, 얘가 항상 성립하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말해줄 사람과 같이 풀면 이 사람은 나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야. 잘 들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아, 쌤이 그러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 했어. 그럼 최고차항 개수 음수네? 임덕용 개쓰레기 새끼네? 이러면 나랑 배운 애가 아닌 거야. 응? 얘들아, 이걸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였어? 간단하니까였다고. 근데 얘들아, 지금 범위가 어때? 제한되어 있지. 네. 너네 지금 축을 확인해 봤어? y절편이 뭔지 알아? 너네 얘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봤냐고. 아니지. 그럼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않아? 그럼 얘는 간단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그래프 추론이 필수야. 이걸 기억해야 돼. 아무리 쉬운 부등식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 순간 그래프를 추론해줘야 돼. 당연히 1차는 제외지. 1차는 그냥 할 수 있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값을 포함한 간단한 부등식도 포함이고 2차 부등식도 포함이고 그냥 제한된 범위가 생긴다? 뭐 한다? 그추. 그래프 추론이 필수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외워서 푸는 것은 외워서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외워서 풀던 것도 틀리게 될 거라는 거야.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1차적으로. 빨리 푸는 것보다 틀리는 게 없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갑니다. 미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잘 들어.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릴 때 빡치는 부분이 한 새끼 있어. 누구야? 얘야, 얘. 그치? 얘 때문에 이 그래프가 확정되지 못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넘기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K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2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y는 너와 y는 너를 비교하는 거야. 이 친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과의 교점이 몇이에요? 0과 2죠? 선생님 몇 개 그렸어요?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야? 2부터 5까지라는 거야. 그래프 그릴게. 이렇게 돼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어딘가 5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지금.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잘 들어. 마이너스 2k가 얘보다 어떠해야 돼? 항상 작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 되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k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밑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값이 중요해지죠. 응? y는 마이너스 2k가 이쪽에 있어야 이 함수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지 않냐고요. 이게 위쪽에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맞는 말이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냐고. 5에서의 함수 값이. 이해돼? 안 돼? 어떤 게? 어디까지 이해했어? 맨 밑에 있는 게 크거나 잡으려면 마이너스 있어. 크거나 잡으려면 무슨 말이야? 정식 되려면 밑에 있어야 된다. 얘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얘 그러면 얘가 밑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얘가 밑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이 친구가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여기서의 함수값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얘가 얘보다 여기서의 함수값이 얘보다 크면 뭐예요? 얘가 낮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의 무슨 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2k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얘네는 다 상관없다고. 왜? 얘만 얘보다 커주면 얘는 당연히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5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15인가?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2k보다 얘가 큰 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다음에 등호 생각해줘. 같아도 될까? 딱 이렇게 와도 돼? 보니까 여기 등호가 있네. 같아도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됐니? 따라서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답은 8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여러분 봐봐. 결국 이 문제는 이 유형 말고 이 문제는 그냥 2 이상 5 이하에서의 이 친구의 무슨 값? 최소값만 조사했으면 됐다는 거야. 그 말은 축이 몇이야? 1이지. 1에서 가장 먼 게 누구냐만 따지면 됐다는 거죠. 그럼 5네. 그러니까 5를 대입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줬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납득돼? 지금 두 가지 풀이를 배운 거야. 첫 번째 풀이가 근본이야. 그지?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니까 뭘 한다? 그래프를 추론한다. 근데 K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니 K를 우변으로 넘겨버려.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지? 그럼 그려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싹 그려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k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함수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푸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항상 그렇잖아. 2차 부등식 풀이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근데 간단하니까 외울 뿐이다 라는 거지. 이해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이제 좀 불쌍한 친구들의 마인드를 한번 들여다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뭐야? 하면 학교에 있는 어정쩡하게 배운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맞는 말이야. 응? 맞는 말이야. 근데 어정쩡하게 배우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잘 들어. 근데 쌤 예상으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도 똑같을 거야. 잘 들어.
아직 나한테 날 100%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x의 범위가 여기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한대. 이해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개념에서 배운 그게 번뜩하는 거지. 그러면 a는 0보다 커야 돼. 이미 좆됐어. 그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근본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등식의 근본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너네는 성공한 거야, 지금. 부등식의 근본이 뭐야? 부등식의 풀이는 방정식을 풀고 그래프 추론하는 거야. 뭐라고? 방정식을 풀고 그래프 추론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근데 2차 부등식 왜 그렇게 푸는 거야? 왜 우리 개념에서 배웠던 것대로 푸는 거야? 왜?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근데 제한된 범위가 생기는 순간엔 어때? 더 이상 그래프가 간단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한된 범위가 생겼네? 니네 선택은 뭘까? 그래프 추론이 아닌 니네 선택은 이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얘들아. 뭐야 내가 아는 거 못 쓰겠네? 그럼 뭐 해야겠다. 그래프 추론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유 그럼 15 어떻게 풀으라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들아. 알겠어?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강조하죠.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들여다보자. 우리 지금까지 개념 공부할 때 2차 부등식 공부할 때 처음에 2차 부등식의 풀이 배웠죠. 거기 제한된 범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럼 거기서 제한된 범위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되어 있대.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건 연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이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미정계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이거 그래프 추론 해야 될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간단하냐는 거야. 안 간단하잖아. 이 그래프 추론이 필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어때? 제한된 범위가 생기면? 그게 이 문제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은? 당연히 해야겠지. 성립이랑 페어잖아. 걔는 완전 짝꿍이란 말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어때? 근해 분리에서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뭔지 알아? 몰라 혹시? 처음 들어봐요. 뭔 개쌉소리야 이 새끼야. 파남축. 파남축. 그 내가 처음에 가르칠 때 근해 분리라고 쓰고 가르쳤잖아. 그 이름이 근해 분리야. 파남축, 파남축. 특별시 함수값. 봐봐 이게 현실이야.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라고 가르쳐 놓어도 파남축은 알아듣는데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개념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야. 근해 분리, 제한된 범위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그래프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그것도 범위가 전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우리가 공식을 만든 거거든. 이해됐지? 조심하세요. 제한된 범위. 갑니다. 1005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 두 가지 조건이 붙은 거 보여요? 네.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죠. 그러면 판함축이 떠오르면 돼요. 첫 번째 판별식입니다. k-1에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함수값 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3 0보다 큽니다. 그럼 3 대입합니다. 9 플러스 6 곱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 0보다 대답 안 하냐? 큽니다. 개소리 하고 있어 자꾸. 뭐가 작어? 내 말 듣고 있어? 두 근이 모두 0보다 어떻다고? 너 지금 말투에서 찍는 게 느껴진다니까? 두근 모두 크죠? 크다.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그러면 판함축에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네. 함수값은 그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FQ는 0보다 크다. 크다. 맞지? 네. 여기서 축에서 반대로 나뉘는 거잖아. 여긴 0보다 크다지. 작다가 아니라. 다음.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얘가 뭐와 뭐 사이? 0과 3 사이에 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형 22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적혀 있어? 4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 나와 있지? 이거 지워. 보기차 방정식이야. 우리한테 4차 방정식에 뭐 안 물어볼까? 그래프 안 물어본다. 알겠지? 그래프 안 물어본다. 근데 이게 보기차식이라고 왜 안 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좀 빡센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선생님 위에 거랑 뭐만 다르게 쓰는지 알겠어? x제곱자리에 얘를 쓰는 거야 지금. 그럼 얘 뭐 해야 돼? 치환할 거잖아. 보기차도 얘 치환하는 거지. 같은 형태의 문제인 거야. 이해돼? 근데 근본은 여기 있는 거야. 보기차에. 갑니다.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내시의 근을 가진대.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치환할 땐 뭐 조심해야 돼? 범위를 항상 조심해야 돼. 치환할 때는 뭐? 범위 조심하라. t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죠? 여러분, 얘가 만약에 t가 허수면 어때요? x제곱이 허수면 x도 허수예요. 그죠? 그럼 x제곱이 t가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봐야 한다는 거야. t가 0보다 커. 이거 x제곱이지? x제곱이 0보다 크면 무슨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지. x제곱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0이라는 중근이 나오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얘들아?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무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은 양의 실근을 두 개 가졌다는 거지. 이해돼? 그것도 어떤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이 워딩을 바꿀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 그래야 근해 분리를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보면 근해 분리를 생각하지 못할 확률이 꽤 높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 서로 다른이 붙은 거지. 됐니? 그럼 이 말 없다고 가정하고 풀어봐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그거나 같고요. 0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하고요. 축은 마이너스 2분의 m인가? 넌 0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죠. 그래 0보다 큰 거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거 만족하면 되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여러분 제가 혹시 여기서 이런 계산이 어려우면 꼭 조교한테 질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런 단순한 계산이 어려운 거는 꼭 나한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보충과제가 나가요. 보충과제가 싫어. 말 안 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봐봐. 조금만 생각을 해봐. 너네가 고1이 돼서 또는 중3 때 공부에 들이는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너네는 어느 제한선 이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건 뭔 뜻이야? 아니 제한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야 결국에는. 응?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 너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도 공부는 똑같은 시간을 한다니까? 응? 그럼 니네가 공부를 최대한 덜 하는 방향이 뭐겠냐는 거야. 질문을 많이 안 하고. 빠르게 아는 게 공부를 덜 하는 방법이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빠르게 알아가면 공부를 덜 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걸 씨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거만큼 바보가 어딨냐는 거야. 근데 질문을 안 한다? 너넨 그런 애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너네가 과제를 하고 질문하면 내가 편하냐? 불편해, 귀찮아. 나도 놀다가 니네 질문만 하면 귀찮아. 안 그렇겠냐? 안 그렇겠냐고. 우리 준우가 질문을 했네? 내가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기다려봐. 나 소중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이 왔으니까 질문부터 대답해주고 올게. 내 이러겠어? 아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겠어? 근데 왜 니네한테 질문하라고 하겠냐고.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있는 거야. 네 성적이 오르는 게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좋은 게 네 성적이 오르는 똑같은 거야. 아 맞잖아. 니네가 성적이 올라서 고등학교에 갔어. 니네가 공부를 잘해.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는 거야 학생을. 맞잖아. 했어도 아 똑같은 거야. 너네가 좋은 게 내가 좋은 거라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면 내 감정에 좀 대답을 해봐. 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너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니네가 안 해. 어때? 주객전도 그 자체 아니냐 이거? 왜 내가 너네한테 더 질문 좀 해. 질문 좀 해. 이런데 니네는 씨발 속으로 막 아, 씨발 자꾸만 대답하라고 그러고 존나 막 짱나 죽겠네. 이게 맞냐는 거야. 아니 또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인데 어떻게? 아니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 네 얘기네? 네? 그거 말고는 네 얘기야? 지금까지 쌤이 하소연 할 때마다 쓴소리 할 때마다 다 네 얘기였어? 그래서 조용히 받아들인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거엔 유달리 반응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야.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당신이 그런 애였던 거야. 그럼 넌 여기서 제일 하수야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알겠어? 알겠어. 아우 쓴소리 좀 그만하고 싶다 얘들아. 그만하는 방법이 뭐게? 내가 안 하는 방법은 없어 얘들아. 그냥 니네가 유지되는데 내가 쓴소리를 안 한다? 그런 이 멀티버스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가 하면 돼. 알겠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테스트 진행할게요.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15문제고요. 시간은 30분 정도 드릴게요. 다 넣으세요.